화학과 4학년 홍석원 졸업 포스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 증착된 구리 나노 구조체의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 연구를 주제로 신건수 교수님 지도하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표의 목차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해마다 그 배출량이 늘어 현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을 이용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금속 촉매를 통해 환원되어 유용한 환원 물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금속 촉매에는 금, 은, 백금, 주석, 구리 등이 있으며 촉매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에는 일산화탄소, 메테인, 에틸렌, 에테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촉매 중 에틸렌에 대한 선택성이 좋은 구리를 촉매로 선택하였습니다. 환원 방법으로는 전기 증착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온, 상압에서 반응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구리 나노 구조체 전극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 때문에 생성된 다양한 물질들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고 고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실험의 스킴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로 카본 페이퍼를 사용하였고 솔루션은 황산구리, 염화구리 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전극은 3전극 시스템으로 카본 페이퍼가 작업 전극, AgCl을 기준 전극, PT 코일을 상대 전극으로 하였습니다. 증착 방법으로는 마이너스 0.2V와 0V의 전압을 번갈아 가면서 걸어주는 펄스 조건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0.7V의 전압을 걸어주는 포텐시오스태틱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의 실험 조건입니다. 양극에서 일어나는 산소 생성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줄이기 위해 H 모양의 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쪽짜리 셀과 셀 사이에는 양성자 교환막인 나피온 211 교환막을 사용하였습니다. 작업 전극으로는 앞서 합성한 카본 페이퍼 구리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는 AgCl을 사용하였고 상대 전극으로는 PT 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반응물인 이산화탄소는 10sccm으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조건으로 전압을 걸어주고 생성된 물질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조건에서 증착시킨 구리 전극의 셈 사진입니다. 환원 반응을 거치지 않은 형태로 증착 완료 후의 샘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 B의 사진을 보시면 펄스 조건에서 CuCl2로 증착시킨 모습인데 다른 두 개의 전극에 비교하여 많은 증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육면체의 작은 알갱이나 유리 파편 같은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CD의 경우 CuSO4를 AB와 동일한 펄스 조건에서 증착시킨 모습입니다. 앞선 경우와 달리 황산구리 용액을 솔루션으로 사용할 경우 증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모서리가 깎인 정육면체의 알갱이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EF의 경우는 포텐시오스태틱의 새로운 조건에서 황산구리 용액으로 증착시킨 구리 전극입니다. 정육면체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잎사귀 모양이 관찰되었으며 앞에 두 전극의 중간 정도로 적당히 증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리 전극의 XRD 분석 그래프입니다. 증착이 잘 일어나지 않은 하나의 샘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CuCl2를 펄스 조건에서 증착시킨 구리 전극과 CuSO4를 포텐시오스태틱하게 증착시킨 구리 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 CuCl2의 경우는 1가의 CU가, B, CuSO4의 경우 주로 0가의 CU가 증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착시킨 샘플의 산화도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가지의 카본 페이퍼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마이너스 1.9V의 전압 조건에서 얻은 생성물을 나타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을 진행한 후 얻은 주된 생성물은 수소이고
이외에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등이 생성되었습니다. 모든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프에서 1.3분 부근의 피크는 수소에 의한 피크이고 4.4분 부근은 일산화탄소 피크, 6분 이상부터의 거대한 피크는 이산화탄소 피크, 마지막으로 그 옆에 7.2분부터 나타나는 피크는 에틸렌에 의한 것입니다. A와 B는 모두 펄스 조건에서 증착한 구리 전극입니다. 샘 사진에서 보았을 때 증착이 가장 많이 되었던 CuCl2의 샘플은 A의 그래프를 보면 에틸렌이 어느 정도 발생하여 피크가 관찰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펄스 조건에서 CuSO4로 증착한 구리 전극의 경우는 아예 에틸렌 피크가 포착되지 않았고 거의 100% 수소만을 생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산구리 용액으로 증착하는 경우 이 조건은 에틸렌을 생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조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포텐시오스태틱 조건에서 황산구리로 증착한 구리 전극은 달랐습니다. 앞선 두 샘플과 비교했을 때 에틸렌에 대한 생성량이 확연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1과 C3의 그래프는 각각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피크를 확대한 것인데 메테인 피크와 에테인 피크도 작게나마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양은 아니어서 이후 패러데이 효율 통계에 넣진 않았지만 이 조건에서 에틸렌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증착시킬 때의 CuSO4 용액 농도만을 기존 10mm몰에서 20mm몰, 30mm몰로 바꾸어 증착한 뒤 GC로 분석하였습니다. C2의 수소 그래프와 C3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시면 수소의 양은 용액의 농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에틸렌은 20mm몰 농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포텐시오스태틱 조건에서 황산구리 20mm몰로 증착한 전극에 대해 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의 전압 조건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마이너스 1.9V에서 진행하듯 똑같은 조건에서 전압 조건만 마이너스 1.7V, 마이너스 2.2V, 마이너스 2.3V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성물은 더 강한 전압을 줄수록 생성물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결과 및 패러데이 효율 데이터입니다. A는 펄스 조건에서 CuCl2와 CuSO4 용액으로 증착한 구리 전극입니다. CuCl2로 증착한 전극은 71.4%의 수소 FE와 18.1%의 에틸렌 FE가 계산되었습니다. CuSO4의 경우 약간의 일산화탄소를 제외하면 거의 100% 수소만이 발생되었습니다. CuSO4 용액으로 증착시킨 구리 전극은 에틸렌을 생성하지 못하였고 경증 반응인 수소 생성 반응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CuCl2 용액으로 증착시키는 경우와는 다른 증착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B는 포텐시오스태틱 조건에서 황산구리 용액으로 증착한 전극입니다. B의 경우 증착 시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였고 C의 경우 전압 조건을 다르게 하여 분석한 FE입니다. 먼저 B를 보시면 수소 생성 효율은 10mm몰부터 30mm몰까지 각각 78.2, 59.9, 57.2%였고 에틸렌 생성 효율은 20.0, 27.5, 21.1%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생성 효율은 농도를 높일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펄스 조건이 아닌 포텐시오스태틱한 조건에서 CuSO4 용액으로 증착시킨 구리 전극은 에틸렌에 대한 생성 효율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샘 사진에서 보았듯이 증착된 양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육면체 형태에서 잎사귀 형태로 바뀌면서 구리 금속의 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C의 경우는 가장 효율이 좋았던 20mm몰 황산구리 용액으로 증착한 구리 전극을 다양한 전압 조건에서 GC로 분석한 것입니다.
수소 생성 효율은 마이너스 1.7V부터 마이너스 2.3V까지 각각 42.1%, 59.9%, 47.2%, 50.5%였고 에틸렌 생성 효율은 25.6%, 27.5%, 32.5%, 27.9%였습니다. 마이너스 2.1V 부근에서 에틸렌에 대한 생성 효율이 가장 좋았으며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전압을 주었을 때는 생성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생성 효율은 80% 내외로 4저답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